세상에 나쁜 자동차는 없다, 별로인 자동차는 없다, 각 차들만의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든지 장점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 쇠 같은 차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차는 장점 없는데 그거. 자, 1억 원대 SUV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비교 많이 하는 GV80, 그 다음에 X5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이거 그림 비슷한 거 만들었죠. GV80 페이스리프트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X5랑 GL이 비교했잖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으니까 또 새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GV80 같은 경우도 디자인과 실내 그리고 세팅, 흡음재 이런 것들이 달라졌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상품성이 정상 시작을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두 대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가격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5, 3.5 여기서 내가 뭐 파퓰러를 넣냐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7,000 아니면 옵션을 좀 추가했을 때 8,000 다 집어도 착 9,000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금액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X5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30D 갖고 왔어요. 원래 이제 X5도 40i 가솔린이나 30 디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1억 한 2, 3천, 1억 1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할인을 받으면 조금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어쨌든 1억이 넘어가잖냐. 할인을 받아도 9,000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X5와 달리 GV80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제 미만이야. 뭐 7,000 후반에서 8,000 정도의 출고를 하다 보니까 X5랑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X5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범퍼 디자인, 라이트, 그리고 뭐 아이코닉 글로우 같은 이런 소소하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죠. 뭐 GV80도 비슷합니다. 뭐 MLA 헤드램프 바뀌었고 범퍼 디자인이랑 크롬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휠 디자인 이런 요소들이 달라진 게 있죠. 하지만 이 X5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딱 봐도 되게 뭔가 유려한 라인들, 누가 봐도 이 독일 SUV의 1등은 나다, 이런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분명히 나눠지기는 한데 X5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뭐냐, 워낙 디자인도 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주행 느낌도 좀 다르죠. 반면에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의외로 여성 오너분들도 GV80 좋아해요. 딱 봤을 때 예쁘잖아. 얘가 좀 약간 벤틀리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와이프도 뭐 아니면 부모님도 괜찮네, 애들도 사실 요즘 제네시스 이미지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 옛날에는 제네시스 한다면 어때? 야, 저거 그냥 가성비로 사는 차 아니야,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제네시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브랜드가 진짜 무시 못합니다. 지금은 뭐 발렛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좋은 곳 가면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이 돈 많다. 다르다 예전이랑. 왜냐면 요즘에 이 BM 벤츠, 아우디 이미지 하면 어때요? 카푸어 이미지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야, 저 타봐야 카푸어 아니야. 물론 1억이 넘어가면 카푸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느낌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워낙 잘 챙겼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오히려 제네시스가 좀 낫지 않냐, 이런 평가들도 많은 거죠. 그리고 이 BMW 보면 이 엠팩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가니시들 있죠, 이런 에어덕트, 이거 다 막혀 있습니다. 그냥 멋이에요. 그러니까 이 BMW 자체가 이런 액세서리 같은 요소들을 되게 잘해요. 뭐 브레이크도 보면 야, 이거 파란색깔 캘리퍼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럼 딱 봐도 캘리퍼 다르고 뭔가 M 배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거 M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BMW는요, 애초에 기본 베이스 자체도 되게 스포티한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BMW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쭉 잘 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M팩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에서 더 하드해요. 이 BMW는 옛날이랑 똑같아요. 이런 좀 자기들만의 색깔을 되게 잘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요거 이제 그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벤츠의 AMG 라인은 액세서리, 바디킷 요런 정도의 변화밖에 없어요. 물론 서스나 뭐 브레이크나 이런 튜닝들이 좀 들어가긴 한데 BMW는 거의 전 라인업이 M팩이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M팩이라든지 최근에 제네시스가 미는 게 뭐예요? 마그마. 아마 마그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 뭐 내연기관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마그마 패키지처럼 이런 약간 스포티한 요소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GV70이나 GV80 쿠페 이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GV60도 그렇고 스포츠 패키지,
GB70 스포츠 패키지 하면은 그 스티칭이라든지 시트 색상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마 패키지가 나온다면 브레이크, 서스, 실내가 확실히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루프도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확실히 이력이 넘어가니까 보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죠. 자, 에어서스도 기본입니다. 1억이 넘어가는 SUV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어서스의 또 유무예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게다가 제가 이 X5 리뷰할 때마다 제 X5를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교과서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X5를 기준으로 약간 좀 럭셔리하고 편안한 승차감 GLE, 가성비 GV80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웨더 스트립도 굉장히 두툼하죠. 마감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GB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롬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막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GB80 쿠페도 그렇고. 근데 이 차 자체 성향이 제네시스 GB80은 남녀노소 좀 나이가 있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는 차다 보니까 이거 블랙 하이그로시로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죠. 최근에 이거 GB80 쿠페나 GB80에 그 마그마 그 오렌지 색상 있잖아요. 그걸 랩핑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그마가 진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면 그 컬러가 추후에 연식 변경됐을 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웨더스트리나 이런 부분들은 독일차를 많이 따라왔어요. 오히려 소재 같은 부분에서는 GB80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거죠. 단 이 GB80은 에어서스가 빠집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야, 원가 절감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이 에어서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금액대가 그래도 한 1, 200만 원 또 올라가요. 자, 근데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예전과 달리 전자식 서스펜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딱 봤을 때 승차감, 주행 느낌도 훨씬 많이 좋아졌고 야, 이 정도면 에어소스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게다가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앞에 방지턱이나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서스의 그 세팅 느낌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탁 타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전자 서스 들어가 있는 차를 타면 그냥 무난해요. 야, 이것도 너무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타도 크게 문제가 없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GB80의 저는 큰 매력이라고 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럼 왜 에어서스를 안 들어갔냐? 말이 좀 너무 긴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에어서스가 안 들어간 이유는요. 크게 이제 약간 원가 절감에 대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이거는 어떤 브랜드도 다 똑같아요. 벤츠, BM, 아니면 아우디, 다 똑같은, 특히 포르쉐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에어서스를 넣으면 내구성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10만 언저리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면 이 내구성의 차이로 에어서스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내구성이 좀 약해져가지고 막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GB80은 제네시스에서도 볼륨 모델이란 말이에요. 많이 판매가 돼. 당연히 많이 판매되잖아요. 아예 판매량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많이 판매가 되는데 또 에어서스가 자주 터지네, 내구성이 어떻네 이런 얘기가 들으면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밖에 없죠. 마지막 테스트까지 이게 에어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그냥 빼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G90, 신형 G90에도 이 에어서스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한 3만, 4만, 한 5만 정도 넘어가면 에어서스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 생겨서 서비스 센터 들어오는 차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뺀 거죠. 자, 후면 디자인은 사실 취향의 차이지만 X5 이거 Y자 형태의 이 테일램프 참 예쁘지 않아요? 되게 입체적이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GB80은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X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포티하고 다부진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트렁크도 차이가 있죠. 이게 보면은 위아래로 열리는 이 투게이트. 이거는 근데 되게 편해요. 어떤 부분이 편하냐면 물건을 적재했을 때 지금 이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니까 물건을 올려놓고 밀어서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거 앉아도 막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게 센서가 밑에 있어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쳐가지고 막 센서 고장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에 앉아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의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았을 때 부드럽게 작동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고급스럽다,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 자체가 위아래 움직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나 러기 스크린 필요 없어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요소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GB80 같은 경우에는 이 러기지 스크린을 내가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거해서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무겁고 번거롭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한데 X5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러그지 스크린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러그지 스크린을 왜 집어넣냐?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2열 폴딩 하려고. 2열을 폴딩을 해서 물건을 적재해야 되는데 러그지 스크린이 있으면 폴딩할 때 번거롭고 걸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트를 이런 식으로 폴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좀 아쉬운 거는 이 2열 시트가 등받이 각도가 더 안 눕혀져요. 반대로 GV80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뒤로 눕혀지는 그런 차이점도 있죠. GV80 같은 경우에는 2열의 활용도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꽤 많이 눕혀지고 차 시트 자체의 그런 포지션들이 2열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GV80은 5인승도 있고 6인승, 7인승까지 있잖아요. 3열 시트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3열 공간에 대한 공간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근데 듀얼로 나눠져 있는 선루프랑 거울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확실히 GV80은 많이 들어가요. 뒷좌석에도 선커튼 들어가죠. 열선 통풍 시트, C타입이나 220V 간자도 같이 들어가죠. 게다가 내장재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반면에 X5는 어때요? 뭐 옵션이라고 그러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C타입 단자 2개, 뭐 선커튼도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이 되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유리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오히려 2열 공간에 대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 GV80도 넓지만 X5도 절대 좁지 않아요. 넓어요. 단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눕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딱 앉았을 때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공간을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X5도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2열이 약간 이게 등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시야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물론 약간 이게 좀 위에 올라와 떠가지고 약간은 조금 장시간 탔을 때 발을 좀 이렇게 그냥 세우면 살짝 좀 뜨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이건 차이점이 얘는 포존 에어컨이에요. GV80 같은 경우는 3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보다 X5는 이런 요소들을 되게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 넌 X5가 뭐 1억 원짜리에 뭐 교과서라고 막 얘기하면 당연히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팔리면 굳이 할인할 필요도 없는데 할인도 하지 않냐.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말이거든요. 경쟁 모델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가지고 좀 더 상품성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X5 인기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나오는 차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X5랑 GV80과 비교했을 때 이 차의 장점이 뭐냐? 핵심만 좀 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GV80이 좀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일단은 상품성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가격 대비 X5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흡음재라든지 주행 세팅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MLA 헤드램프, 이거 MLA 헤드램프가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예뻐진 게 아니라 이 밝기라든지 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다음 뭐 웰컴 라이트 같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굳이 X5를 사지 않아도 충분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GV80을 딱 타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야, 이거 그냥 딱 눈 감고 여기 마크 바꾸면 이거 벤틀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X5를 왜 사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GV80이 다 좋으면. 근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까 GV80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대중화, 이 제네시스라고 대중화는 사실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딱 이 금액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X5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납이 되게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 냉온 커플도 뭐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쓰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소재들 막 크리스털 기어, 내부 가죽들, X5는요 GL이랑 비교했을 때 소재 가죽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하만카돈 스피커라든지 이 계기판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시야를 볼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실내 레이아웃이 최신형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차이가 있냐? 주행이에요, 주행. 1억 원 언저리를 넘어가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브랜드, 그리고 안에 있는 옵션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라면 뭔가 달리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럭셔리 카를 샀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보여줄 거야. 이 기준점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GV80 처음에 1억 넘어간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뭐랬어요? 내가 원하는 주행감보다는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데 이거 1억을 받는 게 말이 돼? 라면서 욕 오지게 먹었잖아요. 실제 1억짜리 GV80 출고 안 됩니다.
하지만 이 X5나 뭐 GLE 같은 독일 3사 1호 차들은 어때요? 수긍하면 합니다. 왜? 소재가 더 좋아서? 아니요, 소재는 GV8도 좋아요. 주행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에어서스뿐만이 아니라 주행 세팅,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야, 벤츠 BM만 너무 그냥 빨아주고 내가 탔을 때는 독일 차랑 뭐 제네시스나 주행감 느낌 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불규칙한 노면이라든지 그냥 아니면은 좀 뭐 무난한 도로에 다녔을 때도 그냥 차이가 없는데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오래 타고 다니다든지 내가 이 차에 익숙해졌을 때 미세하게 그런 차이점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드는 게 이제 전기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만들어 봤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X5 오래됐죠.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쌓여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요소들을 다 개선을 해서 만든 게 지금의 벤츠 BMW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타고 있는데 이 차 뭔 것 같아요? 디젤이에요, 디젤. 지금 디젤 선호를 많이 안 해서 디젤 많이 안 사거든요. 10년 전에는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인기 많았어요. 근데 이 6기통 디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과는 많이 달라요. 디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막 시끄럽고 달구지 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6기통 디젤은 안 그래요. 진짜 조용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독일 차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디젤 사라고 얘기해. 디젤 사라고. 이거 디젤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좀 연식되고 좀 주행거리 늘어나면 그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은 좀 있어요. 시동 걸었을 때 다다다다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는 그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유지비 면에서라든지 뭐 만족도 면에서는 디젤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이 3.0 디젤 6기통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단종됐잖아요. 환경 규제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네시스에서 그 3.0 저기 6기통 디젤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얼마나 뭐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솔린 좋긴 하지만 디젤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얘가 지금 한 100km, 200km 정도 주행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1033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요. 미친 연비예요. 미친 효율성입니다. 이거 GV80 2.5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 하이브리드 가야지 한 1000km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젤 괜찮은 거죠. 야, 진짜 1000km 가네요. 1000km 완충했을 때 1100km, 1200km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기름 탱크는 80L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젤이라고 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디젤도 괜찮네 라고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우르르 가지 마시고 내 상황에 내 소비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대 비교한 것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이 차를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달라요. 가성비 생각하면 진짜 GV80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반대로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진짜 완성도 높은 이런저런 스트레스 신경 쓰지 않고 탈만한 차 X5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런 비교 시승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마 제 영상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 다르게 평가할 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 막 돈 받아서 혹은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헛소리 얘기해서 이런 게 아니라 경쟁을 누구랑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떤 포커스로 이 차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막 서론이 길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나쁜 자동차는 없다. 별로인 자동차는 없다. 각 차들만의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든지 장점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 쇠 같은 차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미니 전기차는 장점 없는데 그거? 그쵸? 하지만 뭐 다 장점이 있어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막 길었는데 다음에도 저희가 재미난 비교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렵게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MW 그래서 한번 타보세요. 40i 가솔린이나 30D 디젤도 꼭 비교 번갈아 타봐야 되거든요. 또 BMW는 어디요? 저희랑 함께하는 계한 바바리안 전시장의 호일 차장이에요. 할인도 어디 가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춰줄 수가 있는 정말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막 통통해가지고 막 귀엽고 바바리안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차는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차의 상품성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이 호일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믿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고, 물론 저희 거 보고 연락 안 해도 잘해주는데, 저희 거 우파TV 보고 연락했다 그러면 진짜 뭐 우산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하나 더 챙겨줍니다. 왜? 우리랑 같이 하니까 서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 영상을 보고 오는 분들에게는 되게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겨주니까 우파TV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고 시승도 한번 해보고 계약하고 차 출고할 때도 호일 차장님 통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